따지고 보면 우리 당 역시 피해자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수회라는 등의 사이비 교주 같은 주장도 쏟아냈다고 합니다.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인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루킹을 비롯한 소수의 개인 일탈 행위입니까? 저는 이것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여론 조작 게이트다. 여론 조작 게이트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우리 당이 의뢰한 수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관련이 없고 민주당이 배후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상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보수 쪽에서 했던 일로 덮어 씌우려다가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일이다. 실패한 자작극이다. 실패한 자작극이다.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 자리를 내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민께 사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릴 처지가 됩니까? 수사의 대상 아닙니까? 수사의 대상 아닙니까? 네. 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글쎄요,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맞습니다. 된 사건인데 말이죠. 네. 희한하게 일이 좀 꼬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남북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이 예. 만들어진 것에 굉장히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그걸 반대하는, 우리 이 선수들의 땀은 뭐가 되느냐, 왜 예. 이런 식으로 북한 선수에게 특혜를 주느냐라는 이제 비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조작된 정황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공감수가 조작이 돼서 네. 댓글이 순위가 높아졌고, 그래서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일이 네. 의견은 누구나 달 수 있지만 매크로라는 방식으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불법 아니야? 그걸 예. 고발한 사건이고, 그걸로 지금 경찰은 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에 예, 그렇죠. 붙여지는 예, 여기까지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터져 나온 것이 이 조작을 한 일당이 3명인데 사실은 진보 성향의 댓글을 또 블로그에서 직접 글들을 네. 써온 파워 정치 논객, 정치 블로거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정체불명의 유령 출판사에서 수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해왔는데 예. 최근에는 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달았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김경수 의원과의 연결이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뭔가 연계성이 있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은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으로 커지는 건데 네. 네. 이것을 김경수 의원은 2차례나 기자회견하면서 아니라고 밝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의 좀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빨리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져야만 민주당이든 아니면 또 이 보수 야권이든 다 이 사건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야당은 이 문제를 너무 키우는 게 돼버릴 수가 있고 예. 나중에 예.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너무 조기에 자르려다가 또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의혹이 추가되면 나중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직면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이분은 빠르게 클리어하는 게 좋은데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이제 유행어처럼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놓고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누구 겁니까가 됐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운영 자금 출처가 어디냐, 이제 이 자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내야 될 핵심적인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그것에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데 예. 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조인들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한다. 예.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하면은 그 사후에 그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실제 본인들의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올라와 있는 글에 따를 때 1년의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된다라고 예. 합니다. 예. 실제 그리고 지금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1, 2, 3층을 쓰는데 그에 대한 월세가 한 48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다 해보면은
10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거기 네. 더불어서 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경찰이 압수했는 그 휴대폰이 한 170대 정도 된다 하는데요. 단순하게 최저 요금으로 해서 10,000원을 한다 해도 그게 한 월 170만 원. 우리가 제법 보통 많이 쓰는 한 5만 원 정도 되면은 월 850만 원. 그게 12달이 되면 그 자체가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책을 출판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층, 3층에 보면은 그 비누용품 이런 부분을 팔아서 뭐 충당했다고 하는데 그 매출이 아주 미미했고 더불어서 주말이나 목요일에 뭐 20-30명 모여서 이 그 드루킹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20-30명 해서 4-5만 원 해봤자 그게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그 자체뿐만 아니고 외부의 스폰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정치적인 집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게 의혹이고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진상을 조사하면은 이것이 과연 누가 피해자였는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자금 출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가 있는지 이 여부의 맞습니다. 판단이 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정황을 모르다가 어제 오늘 관련된 데이터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건물 소유주도 아니고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밀린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500 정도를 잡으면 그냥 월세로 나가는 것만 연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연 11억 정도의 운영비를 썼다 그러면은 적어도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규모는 되는데 30대 직원 2명 데리고 드루킹 48세 대표 1명. 그럼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데 2,000명에 달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연 수입을 받아내고 그럼 비누를 회원들에게 강매하고 일종의 다단계죠. 그렇게 수입을 충당했단 말인가인데 경찰 발표는 미미한 수입이다. 그럼 11억의 대부분 어디선가 흘러왔을 겁니다. 그 추정컨대는 지금 정치 브로커냐 선거 브로커냐 과거의 오프라인 시대에 존재하던 이 선거꾼들이 온라인화된 것이냐 휴대폰 100여 대면요 이건 프로페셔널한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을 후원한 지속적으로 후원했는지 단건으로 이들이 영업을 했는지는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의뢰인은 누구였던 것인지 그 자금 출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명백백한 진실의 확인은 우선 돈 문제가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 혹은 조직에 과연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었던가 이게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루킹의 배후가 밝혀지면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댄 조직이나 무슨 어떤 개인이 세력이나, 있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가설입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이 어떤 특정 선거 캠프에서 돈이 나왔고 그 선거 캠프에서 선거의 경선과 그리고 본선에서 이런 부분을 캠프를 지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그 대선 전후로 해서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유사한 선거 캠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불법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이후에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그 증거 불충분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 있었던 느릅나무 출판사의 직원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를 하거나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관련자들이 대선과 관련되는 어떠한 그 댓글 공작을 했을 가능성을 나오는 증거들이 상당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더불어서 그 배후에 단순한 정말 지금 뭐 민주당 권리당원임을 넘어서 다른 배후에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내지는 외곽으로 또 돈이 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향후 어느 정도의 지금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권으로서도 뭐 더 이상 이제 경찰의 조사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배후가 밝혀지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공직선거법 기소를 하려면은 시한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원래 공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도 6개월만 지나라고 뭐 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지난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댓글 부대에 대한 수사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선거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 사건 점검위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안의 적정한 해결을 했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한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지금 그 공경모와 지금 그 김경수 의원 사이에 본인 스스로 김경수 의원이 대선 이후에 이제 특정인을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 들어주지 않으니까 반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 데 대한 대가를 서로 이제 합의를 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추천해 줬다는 그런 관계가 만약에 하나 인정이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공선법 문제가 아니고 뇌물 혐의 이 부분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나갈지 뭐 본인이 전혀 어떤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비공개였던 블로그가 일부 공개가 됐다고 해요. 네, 어떤 그래서 의도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드루킹의 자료 창고. 이게 한 뭐 2009년, 10년부터 이게 이 포털에서 파워블로그로 인정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주로 정치 시사적인 분석글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또 좀 뜬금없는 글들이 있어요. 뭐 일본 열도 침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 양반이 도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또는 무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대목들도 눈에 띄어서 조금 종잡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창고가 완전히 사라져서 내용이 다 삭제된 거 아니냐, 이게 증거인멸 아니냐, 근데 구속돼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뜨겁게 드루킹이 연일 이제 보도에 뭐 핫 이슈로 제기가 되자 어제 갑자기 이 블로그가 다시 열렸어요. 본인이 연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SNS가 올라오듯이 아마 이제 접견 변호인을 통해서 자, 제 블로그를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이제 대신 열어줬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왜 열었겠느냐? 지금 이렇게 수감돼 있는 사람이 블로그를 빨리 열어야겠다. 이럴 만큼의 절박성이 뭐냐? 한 두세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로그를 폐쇄하고 있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를 받으니까 지금 이 수사 단계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기소되는데 이게 불리할 것 같다. 나는 꺼리낄 게 없다. 그러니까 자료 다시 다 공개.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는데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 쓰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갑니다. 분석하고 해서 정치 논객으로 파워블로거가 돼서 영향력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2,000명 회원 모으고 인터넷 커뮤니티 모으고 그걸로 뭔가 사업하려는 시도도 했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까지 했던 정황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에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주목이니까 이 시기를 활용해보자. 그러면서 아마 이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 혹은 장사 이것을 다시 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 대목도 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볼 그런 사안입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댓글 작업이 이제 댓글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불법이냐 하는 것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지 어떤 가중된 혐의를 더 부과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일단 이번에 그 검찰에서 그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것이 네이버의 그 인터넷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가 통계를 잡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클릭하면 올라가는 그 부분을 의미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른바 컴퓨터 장애에 따른 업무 방해죄로 지금 재판에 넘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잘못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명확한 그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김경수 의원처럼 일반 시민들이 그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댓글 다는 것은 업무 방해가 안 되느냐 했을 때에 오늘 일부 기사를 봤더니만 형법의 전문가들 10명한테 물었더니만 거의 10명 대부분 다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이 의도를 가지고 그 여론을 조작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이 그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법조인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기계적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에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냐 그것은 수단의 내지 방법의 차이일 뿐인 것이고 본질적인 의도나 그에 따른 여론 왜곡에 따른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선례가 저도 찾아보긴 쉽진 않습니다만 법조인의 전체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 한마디로 떼거리로 몰려가서 어떤 그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내용을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 방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향후에도 아마 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또 업무 방해의 한계를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위적인 여론 조성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네요. 자, 관련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